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 또 추가 피해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더 이상의 희생을 막으려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피해 당사자와 전문 변호사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뮤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상미입니다. 안녕하시냐는 말씀이 참 무색합니다. 네, 실상 안녕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또 피해자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뉴스의 마음이 네. 전 국민의 마음이 다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피해 인원과 규모 좀 뮤추홀구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핵만사에서 주장한 핵만사라고 하면 남씨 일당이 이거를 해결을 하겠다고 TF팀을 만들었대요. 근데 네. 하는 건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여튼 거기서 얘기하는 건 2,864세대 2,300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더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산한 거는 3,130세대 정도 되는데 3,130세대요. 네, 정확한 숫자는 지금 또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네네. 네, 지금 계속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아파트들이 또 피해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은 네, 어떤 과정에서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갑자기 보증금이 엄청 뛰었잖아요, 몇 년 새. 그랬죠. 네, 그래서 좀 저렴한 데를 찾다 보니까 인천 뮤추홀구까지 왔는데 이게 근저당이 있었어요. 근데 안전하다. 근저당이 되게 오래전에 설정됐고 예. 이거가 지금 임대인이 재력이 좋아서 많이 갚았다. 그리고 마지막 전세 세대고 다음부터는 다 월세로 돌려서 임대인이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중개사가 한 거죠. 중개사가. 근데 뭐 네. 알고 보니까 중개사도 같은 한패라면서요. 여기는요, 건축주, 임대인, 중개사, 관리사무실까지 다 한패예요. 그러면 안 당하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 은행권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은행 이자가 은행 근저당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다 갚았다 그러고 진짜 근저당이 오래됐더라고요. 네네. 저희는 15년도 근저당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었대요.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문제는 없어요. 근저당 있는 거 말고는. 네. 근데 되게 많이 갚았고, 되게 건실한 임대사업자다. 민간 임대사업 등록까지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한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 분이 어떤 곳에서는 임대사업자로, 어떤 곳에서는 중개인으로, 또 뭐 어떤 곳에는 또 다른 뭐 이렇게 다른 역할, 뭐 이렇게 네. 한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다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다른 네, 사람은 또 맞습니다. 다른 역할. 뭐 네. A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임대사업자가 되고 B라는 사람이 중개상이었다면 다른 네. 분한테는 B라는 사람이 임대사업자가 되고 A라는 사람이 중개사가 되고 이런 식의 바꿔치기? 네. 보니까 저희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피해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렇게 이름이 막 겹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 매물은 자기가 중개를 못한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크로스로 해가지고 누구는 중개를 하고 누구는 위임을 주고 누구는 뭐 임대인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거죠. 네. 이거를 10년 가까이 한 거죠, 얘네들 조직이. 예. 자, 오늘 돌아가신 분은 수도요금이 체납돼서 단수한다는 안내서까지 받았다라고 하고 또 엊그제 돌아가신 남성 30대 분 이분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엄마 나 2만 원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들이 지금 언론 기사에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의 지금 생활 고가 굉장히 심하신가 봐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일단 그 2만 원만 그분은 네. 2월 달까지 대책위 활동을 하시다가 네. 나가셨는데 아마 그때부터 삶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지신 것 같고 그다음에 수도세가 미납이 돼 있다는 거는 예, 오늘 돌아가신 분. 네, 그분은 정말 생활고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수도세를 지금 내고 싶어도 못 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관리업체까지 지금 한통속이거든요. 관리업체까지.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그 전에 이렇게 사건이 커지기 전까지 관리비 열심히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라에는 미납으로 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봤더니 관리업소에서 돈은 받아가지고 안 낸 거예요. 관리업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내고 싶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저도 관리비 못 내고 있어요. 공동주택이니까 관리업체를 통해서 공과금을 네. 내야 될 텐데 그렇죠. 공과금을 개별적으로 낼 수도 그러니까 없는 개별적으로 상황이에요. 내는 세대, 네,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량기가 있는 세대들은 잘 내고 계세요. 근데 개별적이지 않고 관리업소를 통해서 내야 되는 세대들은 네네. 안 내는 거죠. 저번에 그렇게 열심히 냈더니 미납이 되더라고요. 자, 지금 정부에서는 올 2월 달에도 뭐 추가 대책 내놓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가 뭐 빌라왕, 청년 빌라왕 뭐 이런 데들이 쭉 나오면서 이런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이 피해자분들 미추홀 피해자분들은 정부에서 뭘 어떻게 좀 해주겠다고 해요? 긴급 주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 다 갈 수가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에도 안 맞고 뭐 면적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고 갈 수 있는 분 지극히 몇 분 내 제한적인 거고. 긴급 나라에서- 지원주택. 예. 네. 예. 그다음에 그것도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게 6개월만 살고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네네. 저희 이사를 하려면 이사 비용이 100, 200이 드는데 네. 그때마다 이걸 짐을 가지고 옮겨 다닐 수 없잖아요. 네. 뭐 금융대책도 내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금융대책도 새로 이사갈 집에 전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시겠다는 건데 지금 기존 대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대출 어떻게 받아서 새로- 전세 자금 냈는데 그 돈을 떼었으니 기존 대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새로 또 이사갈 돈 집에 빌려가라. 전세 대출을 해준다는데 그게 웃긴 게 지금 전세 갈 수 있습니까? 저희 피해자들이 못 믿잖아요. 자, 뭘 그러면 믿을 거예요? 그 오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보니까 지금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서는 당장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던데 어떤 거죠? 경매 중지입니다. 경매 중지. 네, 지금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요. 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야 돼요. 네네. 5월부터 무슨 대환 대출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전혀 없고요. 네네. 그럼 그때 5월에 만약에 정말 쓸모있는 대책이 나왔다 쳐요. 5월까지 나오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 방안이 전혀 없어요. 네. 일단 네, 경매 5월달까지 저희가 예. 경매에 들어가는 세대들 보니까 260여 세대가 나와요. 예. 3사까지 매각까지 완료되는 세대가. 네네. 그럼 이 세대들 구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경매를 중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대책을 논의해야죠. 다른 큰 대책보다도 일단 경매부터 중지해달라라는 요구까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에 안상미 그 피해자 대책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경매 중지를 네. 요구를 했어요. 지금 그럼 근저당권자가 경매 요청을 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1 담보권자가 누굽니까? 대체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입니다. 네. 자산공사도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민간 금융기관이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있고 예. 지금 이제 그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에서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금 경매를 연기 신청한 상태고. 공공기관은 그나마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금융기관이 현재 민간 금융기관이 경매를 연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또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가 금융위원회에 가서 네네. 경매 연기를 좀 해달라라고 네. 지금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연합회 네. 통해서 좀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민간 금융기관에는 좀 경매 연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행정명령이라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서 경매를 잠시 홀딩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고 그렇습니다.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회도 잘못하면 또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은행연합회를 하겠네요. 통해서 행정지도로 예. 왜냐하면 지금 미추홀구 그 1순위 금융기관은 네. 1순위이기 때문에 1년 뒤에 경매를 하더라도 본인들의 일순위예요. 담보 원리금 다 회수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경매가 되면 당연히 쫓겨나야 되는 거고 새로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1순위가 금융기관이나 자산관리공사면은 그쪽에서 1순위 다 가져가게 되면 핵심이 지금 그렇죠. 후순위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이잖아요. 경매됐을 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돈은 대략 최우선 변제금 빼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은 예를 들어 한 2,200, 2,700, 3,400 예.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 예. 그렇게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이걸 회수를 못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회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전세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대략 1억 소유 매매 시세를 1억 8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그에 대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금융기관 선순위 담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천에서 7천 사이가 전세금입니다. 근데 보통 5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 주택입니다. 말을 하자면 5천에서 7천 정도 지금 전세금을 이 피해자들이 넣어놨는데 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이 경매가 계속 진행됐을 경우 네. 전세 피해자들이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거는 최우선 변제금 빼고는 아마 거의 없거나 1천만 원 정도. 최우선 변제금은 그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최소 그렇습니다. 그게 뭐 한 2천에서 3천 사이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선순위 담보권 설정기에 예. 따라서 2,200에서 3,400 그 사이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그 최우선 변제를 받지도 그 액수도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하던데. 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2019년, 2020년 하면서 예. 전세금이 증액이 돼요. 전세금이 그래서? 증액이 되는데 2018년 9월 17일 전까지는 8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줬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2019년, 2020년 가면서 전세금이 8천만 원짜리는 시장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임대인은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세입자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1억 원으로 증액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분들은 보호를 못 받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전세금 올려주고 그리고 보호 범위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보호 범위를 벗어난 8천 이상으로 네. 보호 범위를 벗어난 분들은 경매되면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되고 보호 범위 7천, 8천 요 선 안에 전세금이 보증금이 있는 분들은 2,200에서 한 3,400 정도 받고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요번에 세 번째 희생자가 딱 그 경우입니다. 자,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래서 제발 금융기관들이 최근에 보면 또 금융기관들 PF 무슨 뭐 큰 대형 시중은행들 PF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뭐 1조 원짜리 펀드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사회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지금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전세 자금 넣고 목숨을 지금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세 분이나 미추홀구에서 나왔어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우리 금융기관이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급한 얘기를 먼저 했고요. 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네. 이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막 3,000세대 이상이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른바 건축왕 전세 사기라고 하는데 네. 실질 소유자는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남 씨라고 하는 그렇죠. 남 씨라고 하는 한 명이고 3,000채 이상을 3,000세대 이상을 제가 최근까지 들었던 거는 2,800채였는데 그새 예. 지금 3,000채를 넘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 대책위도 계속 새로운 피해자 나타나니까 계속 접수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 지금 인천시에도 계속 이걸 파악해달라고는 하는데 인천시도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2011년도부터 계속 은행에서 한 60% 돈을 빌려서 건축을 한 다음에 예. 나머지를 한 30% 전세금을 받아요. 네네네.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네. 해서 미추홀구만 해서 한 3,000채 정도의 빌라 오피스텔을 지은 거죠. 아파트까지. 이게 이전에 얘기됐던 저 빌라왕 또는 청년 빌라왕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후순위로 들어갔다는 점이 좀 달라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빌라왕 같은 경우는 일단 세입자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라는 거는 본인의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는 안 나가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살 때는 있어. 네. 돈이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근데 여기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은행에 담보대출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경매 신청을 하면 그냥 나가야 이분들은 되는데.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네. 좀. 예. 근데 일단 희생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첫 번째 희생자가 전세금 7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네. 생명 4년생 남성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끊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희생자는 9천만 원에 대해서 3,4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네. 이분들이 다 전세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 7, 80%에.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 3,400만 원을 받아도 그거 변제하고 나면 자기의 종잣돈은 또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함께 생겼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인천 남동공단에서 계속 일해서 본인의 종잣돈 한 5천만 원 모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종잣돈마저 다 날려버리니까 이 생에 대한 의지가 끊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제 돌아가신 분은 지금 이제 미추홀구 92년생 여성분이신데 이분도 9천만 원씩인데 이분도 증액하면서 최우선 변제금이 없어지는. 아이고 그러면은 돈 못 받잖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네. 미추홀구 세입자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여러분 힘들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절대로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 험한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네. 김 변호사님. 네. 정부에게도 하실 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저출생 대책을 걱정을 하시는데 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살리면서 저출생을 고민하면 이게 제대로 말빨이 안 먹히겠죠. 지금 네네.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미추홀구의 20대, 30대 분들이에요. MG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MG.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에 위해서 뭔가 요구를 하면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적절한 이제 뭐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즉각적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미추홀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살아있는 세월호 같아요. 저희가 함께 싸우고 함께 돕지 않으면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3,000세대니까 그 세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냥 뭐 2인 가구라고만 생각을 해도 6천여 명 이상이 여기에 직접적 관여자예요. 길바닥에 나앉게 그 중에서 뭐 일부는 뭐 여유가 있으니까 가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수는 길바닥에 같이 나앉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시민 여러분, 그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전세 사기,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약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추홀구 전세 사기 분들은 정말 본인이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본인이 한 푼 두 푼 모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너무 크다 보니까 미추홀구 세입자들이 잘 안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몇 천만 원쯤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 몇 천만 원이 이분들에게는 지난 10년간 뼈를 갈아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좀 공감해 주시고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국민적인 지지를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멀리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지금 미추홀구 구 전체가 세월호처럼 같이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즉각적인 구조 조치부터 기초 체력 잘 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즉각적인 구조 조치부터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희생자 전세금 7천만 원, 2차 희생자 9천만 원, 3차 희생자 전세금 9천만 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정부와 우리 시민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우리 김태근 변호사님처럼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